혹시 금이 더 있으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남편 몰래 금고를 열고 있었습니다. 10년간 모은 금 10돈을 1,00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 제 통장에 있던 9천만 원까지 순식간에 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당근마켓 매너 온도 36.9도였던 사람이 제 돈 9천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눈뜨고 당했던 새로운 수법의 보이스피싱, 그 생생한 경험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미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60살이에요. 서울 강동구 아파트에서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니, 살고 있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남편은 2년 전에 퇴직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영양사였어요. 28년을 근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우연히 유튜브 영상 하나를 보게 됐어요. 쓰지 않는 물건을 팔았더니 돈이 된다는 영상이었습니다. 조회수가 무려 100만 회가 넘는 인기 영상이더라고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10여 년 동안 쌓아온 물건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저는 인생 처음으로 당근마켓 앱을 다운로드 했습니다. 그리고 중고 판매할 물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전기밥솥이었습니다. 3년 전에 새 제품으로 바꾸면서 예전 것을 베란다에 놔뒀던 거였어요. 휴대폰으로 여러 사진을 찍었죠. 그리고는 당근마켓에 올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너무 흥분됐어요. 내일 거래 가능하실까요? 그 문장이 그렇게 반가울 줄 몰랐어요. 제 인생 첫 당근마켓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여성 한 분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여자분은 밥솥을 꼼꼼히 살펴보더군요.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깨끗하네요 라고 말하고 3만 원을 꺼내 제 손에 쥐어줬어요. 그날 이후 저는 거의 매일 당근마켓을 켰습니다. 안 쓰는 믹서기도 팔고 예전에 쓰던 그릇 세트도 팔고 옷도 몇 벌 팔았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거래 횟수가 10번을 넘었어요. 벌어들인 돈은 35만 원 정도 됐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당근 알림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러나 제 인생을 바꾼 그 메시지가 온 건 어느 날 오후였어요. 안 쓰는 전자레인지를 올렸더니 10분도 안 돼서 메시지가 왔어요. 프로필을 클릭해 봤습니다. 매너 온도 36.5도. 후기 43개 모두 긍정 후기였어요. 다음 날 아파트 입구에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캐주얼 차림이었고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전자레인지를 확인하더니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 주었습니다. 그런 후에 혹시 괜찮으시면 제 명함 하나 드려도 될까요? 명함을 건넸어요. 김준혁. 중고 가전제품 전문 딜러라는 명함이었어요. 요즘 당근마켓으로 중고 거래 일을 하고 있어요. 혹시 파실 물건 있으시면 직접 연락 주세요. 제가 좋은 가격에 사드릴게요. 아, 그래요? 하고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시작이라는 걸. 일주일 후 제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안 쓰는 청소기가 있었거든요. 다음 날 김준혁 씨가 우리 집까지 왔어요. 청소기를 확인하더니 8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더 드릴게요. 상태가 너무 좋아서요. 원래 6만 원 정도 생각했는데 8만 원이라니.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좋은 물건 얻어서요. 거래가 끝나고 커피 한 잔 대접했습니다. 요즘 당근마켓 어떠세요? 재밌으시죠? 내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사람들도 만나고. 맞아요. 저도 이 일하면서 좋은 분들 많이 만났어요. 그 후로 거래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전기포트 3만 원, 책장 12만 원, 스탠드 2만 원, 운동기구 15만 원. 매번 김준혁 씨가 먼저 연락을 주었어요. 어머니 요즘 파실 물건 없으세요? 혹시 이런 거 있으시면 제가 좋은 가격에 드릴게요. 항상 시세보다 조금 더 좋고, 항상 정확한 시간에 왔고, 항상 정중했습니다. 어느새 한 달 반이 지났고, 거래 횟수는 20번을 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안방 서랍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서랍 맨 안쪽에서 작은 보석함을 발견했어요. 손에 잡히는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오래전 서연이 돌잔치 때 시댁에서 선물로 받았던 금돌 반지였어요. 보석함을 열었습니다. 노란 빛깔의 금반지 6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한 돈짜리 반지 6개, 총 6돈이었습니다. 서연이 돌잔치 때 하객들이 주신 거였죠. 이건 서연이 거니까 잘 보관해 뒀다가 나중에 서연이 시집갈 때 줘.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그런데 지금 서연이는 이미 결혼했어요. 결혼한 지도 5년이 됐죠. 그때 이 반지를 줬어야 했는데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손에 반지를 쥐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이는 이미 시집 갔는데 이제 이게 필요할까? 서연이네 집에 가봤을 때 훨씬 좋은 금반지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사위가 잘 벌어서 명품 주얼리도 몇 개 있었어요. 이런 옛날 스타일 금반지는 안 낄 거야. 그때 머릿속에 뉴스가 떠올랐어요. 며칠 전 남편이 보던 경제 뉴스였는데 아나운서가 말했었죠. 금값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한 돈당 88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돈에 88만 원이면 6돈은 528만 원이네. 거의 53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 당근마켓에서 한 달 동안 35만 원 번다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건 한 번에 500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팔까? 아니야. 이건 서연이 거야 하지만 서연이도 모르잖아. 까맣게 잊고 있는 건데. 만약 제가 서연아 내 돌잔치 때 받은 금반지 있는데 줄까 하고 물으면 뭐라고 할까? 엄마 그냥 갖고 계세요 할 것 같았어요. 실제로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건 사실상 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서연이가 원하지도 않는 걸 굳이 서랍에 묶어둘 필요가 있을까? 감값이 지금 제일 높을 때라는데. 팔아서 우리 노후 자금에 보태는 게 더 현명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금반지 6개를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흰 종이 위에 가지런히 놓고 여러 각도로 찍었어요. 그런데 당근마켓에 올리려다가 멈췄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한테 파는 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 금이라는 게 워낙 비싼 건데. 그때 명함이 생각났어요. 김준혁 씨 6개월 동안 20번이나 거래했던 그 사람한테 파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카톡을 보냈습니다. 준혁 씨 혹시 금반지도 거래하세요? 5분도 안 돼서 답장이 왔어요. 네, 어머니 당연하죠. 금은 제가 전문으로 다루는 품목이에요. 어떤 금반지신가요? 돌반지 6돈이에요. 우와, 좋네요.
지금 금값이 정말 높거든요. 제가 내일 직접 가서 봐도 될까요? 그럼 내일 우리 집으로 와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마음이 놓였어요. 6개월 동안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김준혁 씨가 정확히 시간 맞춰 왔어요. 거실 테이블에 금반지를 꺼내놨어요. 우와, 정말 상태 좋네요. 35년 전 제품이라고 하셨죠. 보관을 정말 잘하셨어요. 가방에서 작은 전자저울과 측정기를 꺼냈습니다. 하나하나 무게를 재고 순도를 확인했어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지금 한 돈당 시세가 88만 원인데요. 6돈이면 528만 원이에요. 그런데 어머니한테는 특별히 530만 원 드릴게요. 그동안 좋은 거래 많이 해주셔서요. 530만 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받는 거였어요. 고마워요, 준혁 씨.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혹시 금이 더 있으신가요? 다른 뜻은 아니고요. 요즘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너무 올라서 조만간 떨어질 수도 있어서 만약 더 있으시면 지금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금이 더 있긴 해요. 남편이 10년간 모은 금화가 안방 금고에 있었거든요. 10돈짜리 금화. 남편의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그렇게 김준혁 씨는 떠났습니다. 손에 현금 530만 원을 쥐고 있었습니다. 기쁨 반 죄책감 반이었어요. 500만 원이 넘는 돈을 한 번에 벌었다는 기쁨. 그리고 서연이 물건을 몰래 팔았다는 죄책감이 동시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나중에 서연이한테 용돈 보태줄 때 말하면 되지. 그럼 서연이도 좋아할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김준혁 씨가 했던 말. 금이 더 있으신가요? 요즘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머릿속에서 계산이 계속됐습니다. 한 돈에 88만 원. 10돈이면 880만 원. 금하는 프리미엄 붙어서 1000만 원은 받을 거야. 아니야. 그건 안 돼. 그건 남편 거야. 10년간 모은 거라고. 절대 손 떼면 안 돼. 하지만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530만 원은 제 통장에 그대로 있었어요.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숫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거든요. 하지만 자꾸 안방의 금고가 신경 쓰였습니다. 절대 안 돼. 그건 넘으면 안 되는 선이야. 매일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나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강원도 다녀올게. 고등학교 동창들이랑 일주일로 여행 가기로 했어. 그래, 조심히 다녀와.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번쩍 스쳤어요. 일주일 지금 감값이 올랐으니 금을 팔고 조금 떨어질 때 다시 사서 넣으면 모를 거야. 그 생각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지금 뭘 생각하는 거야? 남편이 떠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어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위를 올려다봤어요. 의자를 가져와 올라섰습니다. 금고를 내렸죠.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남편 서랍을 열었습니다. 속옷 밑에 열쇠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손은 이미 열쇠를 쥐고 있었죠. 금고에 넣었습니다. 금화 10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태극 무늬가 새겨진 순금 금화 하나씩 꺼냈습니다. 무게감이 손에 느껴졌죠. 남편이 10년간 모은 것. 잠깐만 빌리는 거야. 팔아서 돈 받고 금값이 떨어지면 바로 다시 사서 넣으면 돼. 남편 돌아올 때까지 충분해 모를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김준혁 씨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준혁 씨 혹시 금화도 사세요? 1분도 안 돼서 답장이 왔어요. 네, 어머니 금화요. 어떤 금화신가요? 금 10돈이요. 우와, 그거 정말 좋은 제품인데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30분 안에 도착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급하게 안 와도 돼요. 아니에요. 어머니, 금화는 진짜 귀한 거라서요. 제가 정말 찾고 있었던 건데.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30분 후 김준혁 씨가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금 보여주세요. 금을 테이블에 올려놨습니다. 저울로 무게를 재고 진위를 확인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순도 99.9 맞고요. 10돈 정확해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시세로는 880만 원인데요. 이 금화는 프리미엄이 붙어서 어머니한테는 특별히 1000만 원 드릴게요. 1000만 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받는 거였어요. 정말 그렇게 줘도 돼요. 내 어머니는 저한테 특별한 분이시잖아요. 6개월 동안 정말 좋은 거래 많이 했는데. 당연히 이 정도는 드려야죠. 가방에서 현금 뭉치를 꺼냈습니다. 5만 원권 200장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금화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덕분에 제가 큰 거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준혁 씨는 금화를 조심스럽게 챙겨서 떠났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손에 1000만 원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서 입금한 후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거의 1500만 원이 넘는 돈이 있었습니다. 괜찮아. 내일 금값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금 사러 가면 돼. 이틀이면 충분해. 그렇게 생각하며 금고를 잠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금 시세를 확인했더니 어제보다 5만 원 떨어진 83만 원에 거래되고 있었어요.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어제 1000만 원을 받고 10돈을 팔았는데 오늘 금 10돈을 사려면 830만 원만 있으면 가능했습니다. 저는 하루 만에 170만 원을 벌었던 것입니다.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이렇게 돈을 쉽게 벌어도 될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지금은 다른 생각보다 빨리 금 사러 가야겠다는 생각만 했어요. 은행에서 살까, 금방에서 살까 휴대폰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고객님, 여기 국민은행 보안센터입니다. 남자 목소리였어요. 차분하고 또박또박한 말투였죠. 혹시 어제 금을 팔고 1000만 원 현금 입금하셨나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했는데요. 고객님,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제 거래하신 분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잡혀서 조사 중인데 고객님과의 금거래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고객님 계좌가 범죄 연루 계좌로 신고 접수됐습니다. 지금 바로 조치하지 않으면 계좌 전부 동결되고 경찰 수사 들어갑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객님 계좌에 있는 돈을 즉시 안전계좌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임시 보호계좌입니다.
거기로 옮겨뒀다가 내일 다시 원상복구해 드립니다. 정말이요? 그럼 돈은 안전한 거죠? 물론입니다. 하지만 지금 즉시 하셔야 해요. 10분 안에 조치하지 않으시면 계좌 영구 동결됩니다. 고객님, 이건 법적 절차입니다.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잘못하면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금을 못 산다는 생각에 다른 고민을 할 틈이 없었습니다. 지금 문자로 링크 보내드립니다. 거기 접속하셔서 로그인 하시면 자동으로 이체 화면 뜹니다. 곧 문자가 왔어요. 링크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뜨더니 로그인 창이 나타났어요. 은행 앱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고객님, 지금 화면 보이시죠? 계좌번호랑 비밀번호 입력하세요. 손이 떨렸지만 입력했습니다. 네, 좋아요. 이제 이체 금액 입력하세요. 계좌에 있는 돈 전부 입력하셔야 합니다. 전부요? 네, 일부만 남기면 그것도 위험합니다. 전액을 안전계좌로 옮겨야 보호됩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제대로 누르지 못했어요. 9,400만 원 금판 돈뿐 아니라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 퇴직금 일부를 넣어 놓았던 계좌였습니다. 고객님, 빨리 하세요. 시간 없어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체 중입니다라고. 화면에 문구가 떴어요.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네, 완료됐습니다. 고객님 계좌는 이제 안전하게 보호 조치됐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금융감독원에서 확인 전화 갈 거고요. 그때 원상 복구됩니다. 혹시 문제 있으면 이 번호로 다시 연락 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화면을 보니 이체 완료라고 나왔어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위기를 넘겼네. 내일이면 돌려받는 거지.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띠링띠링띠링 계속 울렸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출금 3천만 원, 출금 3천만 원, 출금 3천만 원, 출금 400만 원. 알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은행 앱을 열었어요. 그리고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잔액 영원, 화면에 영원이라고 떠 있었어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화면은 그대로였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일이지?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방금 보안센터에서 전화 와서 돈을 안전계좌로 옮겼는데요. 상담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고객님, 저희 은행은 절대 그런 전화하지 않습니다. 그건 보이스피싱입니다. 계좌 확인해 보시겠어요? 지금 봤는데 영원이에요. 고객님, 이미 돈이 빠져나갔으면 복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즉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어요. 고객님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보이스피싱 사기. 28년 꼼꼼한 영양사. 나는 절대 안 속는다던 제가 9천만 원을 한순간에 날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얼마나 있었을까요?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그때 머릿속이 번쩍했습니다. 김준혁? 혹시 금이 더 있으신가요? 요즘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최근에 너무 올라서 곧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바로 갈게요. 30분 안에 도착할 수 있어요. 어제 그 말을 팔았을 때 그 사람이 유난히 급했던 이유, 그 사람이 제 계좌번호를 알고 있었던 이유, 그 사람이 제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이유. 6개월 20번의 거래. 매너 온도 36.9도 후기 58개.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 다정한 목소리,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저를 믿게 만들기 위한 9천만 원을 털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던 겁니다. 청소기 8만 원 시세보다 비싸게 샀어요. 그렇게 20번 6개월 동안 저를 믿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반지 530만 원, 금화 1000만 원. 제 계좌에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파악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가짜 은행 전화 보이스피싱 9천만 원 모두 가져갔습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밥도 못 먹었어요. 잠도 못 잤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푹 꺼져 있었어요. 눈 밑이 시커멓게 멍들어 있었죠. 남편이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녀왔어.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처럼 담담한 목소리.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왜 그래, 어디 아파? 남편이 제 얼굴을 봤습니다. 아니, 괜찮아. 거짓말이었죠.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여보, 할 말이 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뭔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없어졌어. 뭐가? 우리 돈 전부. 남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사기를 당했어. 보이스피싱. 얼마? 남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9천만 원. 그 순간 남편이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떻게 그런 일이.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갔어요. 금고를 내렸어요. 열쇠를 꺼내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금화가 하나도 없었어요. 남편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텅 비어 있었어요. 저는 눈물만 흘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어요. 저도 말을 걸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사이버 수사대 형사님이 말했어요. 김준혁이라는 사람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당근마켓 계정도 가짜예요. 매너 온도 36.9도 후기 58개 전부 조작입니다. 하지만 저는 6개월 동안 20번이나 만났어요. 얼굴도 봤고 직접 거래했고 그게 신종 수법입니다. 요즘 사기꾼들은 몇 개월씩 투자해요. 작은 거래를 반복하면서 신뢰를 쌓고 마지막에 큰 금액을 털어가는 겁니다. 형사님이 자료를 보여줬어요. 조직은 최소 5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김준혁이라는 사람은 아마 배우일 겁니다. 연기를 한 거죠. 당근마켓 활발하게 하시는 중장년층을 타겟으로 합니다. 작은 물건부터 사면서 신뢰를 쌓고 금이나 고가품이 있는지 탐색하는 거예요. 그러다 큰 거래가 성사되면 바로 다음 날 보이스피싱 전화가 갑니다. 그럼 제 돈은 어떻게 되나요? 회수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이미 해외 계좌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당근마켓에 문의를 남겼습니다. 며칠 후 답변이 왔어요.
고객님, 안타까운 사건을 겪으셔서 유감입니다. 하지만 당근마켓은 거래, 중개 플랫폼일 뿐 거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이용약관을 참고해 주세요. 자신들은 책임이 없대요. 일주일 후 서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다음 달 하은이 생일인데요. 응 그래. 엄마 제가 받았던 금돌 반지 있잖아요. 하은이한테 끼워주고 싶은데. 갖다 주실 수 있어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금반지? 네. 제돌 때 받았던 거요. 엄마가 보관하고 계시잖아요. 3대째 물려주고 싶어서요. 서연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딸의 금반지도 남편의 금화도 우리 돈도 모든 게 사라졌어요. 제가 혼자서 다 날려버렸습니다. 며칠 후. 저는 직장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마트 계산원 구인 광고를 보고 일하게 되었습니다. 60살의 계산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급여를 받았어요. 180만 원. 세금 떼고 나니 그 정도였습니다. 관리비가 50만 원. 남는 돈은 130만 원. 남편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요. 건설 현장 일용직이었습니다. 62살에 삽을 들었어요. 하루 10만 원. 우리는 엇갈려 살았습니다. 3개월 후 당근마켓 메시지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 그릇 세트 아직 있으세요? 누군가 제가 6개월 전에 올렸던 글에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프로필을 봤습니다. 매너 온도 37.2도 후기 63개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또 시작되는 건가? 이 사람도 그 사람처럼?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채팅방을 지웠어요. 그리고 당근마켓 앱을 삭제했습니다. 다시는 안 할 거예요. 보이스피싱은 나도 모르게 사기를 칩니다. 정말 의심하고 확인하지 않으면 소중한 내 돈이 그냥 날아갑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다른 누군가의 시행착오를 막아줄 수 있는 정보가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